문재인 정부 들어서 29명의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30번째 임명 강행되는 장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이번에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여야의 중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통과되고 누가 낙마할까요? 톱니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임혜숙, 박준영.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2명의 이름으로 좁혀봤습니다. 과연 이 두 분 중에 낙마자가 나올까요? 자, 야당에서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린 후보자는 3명입니다. 국토, 해수, 과학이.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논란의 발언들 들어보시죠.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거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궁궐에서 사셨어요? 여기서 영국에서요?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4번입니다. 같은 방 썼죠?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연구비는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죠.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요. 부산 숙박. 여자 조국이냐고요. 이 의혹 하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 순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논란,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노문 논란,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밀수 논란, 각각 주무부처의 주된 업무와 연관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3명 모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고민도 여러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기자, 민주당도 내부에서 3명을 다 강행할 수는 없다. 부담스럽다. 어떻게 땡땡땡 인사를 통과시키겠느냐라는 다양한 당 내부의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자, 현재 기류가 어떻습니까? 일단 제1야당에서는 3사람 죽어도 안 된다. 못 박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여당의 고민의 시간이 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는 여당의 시간이겠죠. 여당의 고민이 지금 깊어질 텐데 과연 3명을 다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3명 중에 일부를 낙마 형태든 아니면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쨌든 털고 갈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까? 고민은 사실이죠. 그렇군요.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 3명 다 굉장히 큰 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7가지 원칙에 부합되면 탈락시키겠다 했지만 사실 어느 후보 한 명 7개가 중 하나 없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그 직위에 필요한 윤리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윤리에서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해수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농수축산물의 밀수 단속 업무를 맡게 될 텐데 본인이 밀수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게 큰 흠결인 거죠. 그런 점에서 3명을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낙마할 대상자를 꼽아놨지만 그중을 다 안고 갈지 안 할지를 봐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가 뭐냐면 사실 레임덕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레임덕을 얘기하지만 사실 레임덕의 정말 출발은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비토를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토를 온다는 건 사실 당청 관계에서 상당한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첫 출발인데 그걸 감수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단 무마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 지금 새로운 송영길 당대표 지도부에 그냥 시험대에 올랐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철의 정무수석도 할 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과연 지금 국민 여론을 예. 어떻게 반영할지 굉장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여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이겠지만 사실 여당으로서 신경 쓰이는 건 남은 2번의 큰 과제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김호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명의 장관을 모두 다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뭐 전력 투구하겠다, 결사항전하겠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죠. 민주당의 한 의원, 민심과 괴리된 후보자 중 한 명 정도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경향신문 기자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이 3명 후보자, 장관 후보자 발언도 논란이었지만 여당에서 이 장관 후보자를 감싸고 엄호하는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갈공명이 나오고 퀴리 부인이 나온 사례가 그렇습니다. 요구르트병으로 수류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배독시장에 가서 현금 주고 훈련치 하나 둘 모았던 부분들을 제가 보기엔 재갈공명이나 천재과도 기억해서 해내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네. 그 어떤 분입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연구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자, 여야 대표에서 한 분씩 나오셨는데 야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박장하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3명 다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마리 퀴린 또 재갈공명까지 이제 여당은 들고 나왔습니다만 속내는 여당으로서도 좀 고민이 깊다라는 게 지금 오늘 뉴스인데 야당에서 보실 때는 3명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혹시 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의원총회 오늘 아침에 있으니까 제가 당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글쎄요, 이게 과기정통부의 임혜숙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원칙, 7대 원칙을 벗어나서 무슨 그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열 의혹이 있는 무슨 종합 세트 같아요. 예. 임혜숙 후보자가 과연 과기정통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밀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도의 의심이 가고 해수부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그 공격적인 답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과연 이렇게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국회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앞서 말씀 주신 분들처럼 이거는 여당의 시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이럴 때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이거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밀리지 않고 막으려 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꼬를 좀 트여줘야 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을 지켜줘야 저는 지금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여당의 지지율도 오히려 더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개인 견해로서는 우선순위가 1순위는 야당에서 여자 조국이라고 비판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고 2순위는 야당에서 궁궐 사냐고 비판한 샹들리에 8종, 도자기 1250점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1순위, 2순위다. 과거 여자 조국 얘기 말씀하셔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강행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가 정경심 씨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혹시 이번에도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 처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임명 강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순위로 뽑았던 과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슨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사실은 지금 전문가, 공직자들을 많이 대거 포진을 시켰는데요, 후보자로. 저는 지금 박준영 해양수산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직자 출신으로 사실은 특별히 여당이나 청와대가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장학재단 이사장 이전에 이미 민주당 당원이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이라는 것도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저는 임혜숙 후보자를 어디선간 마지막까지라도 좀 보고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임명 강행할 것이다. 걱정을 좀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인데 박수현 전 대변인의 답변을 듣다 보면 어떤 여당의 선택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야당에서는 박정하 전 대변인은 1순위가 과기, 2순위가 해수부 이렇게 꼽았는데 혹시 박수현 전 대변인께 보시기 이 세 분 중, 야당이 찍은 세 분 중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우리 앵커의 질문에 말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김밥입니까? 왜 말리십니까? 순서를 딱 찍어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예, 우선 당과 청와대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 그렇군요. 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어. 현재 고민 중이다. 보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좀 크게 국민의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께서 국민의 힘을 오로지 쳐다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네. 그런 걸 약속하고 송영길 지도부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뭔가 변화를 해야 돼요.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전문성, 능력의 문제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어떤 도덕성, 윤리의 문제이고 또 이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는 와중에서 보면 진실한 고백, 다시 말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보니 그럴 개연성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좀 궁색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답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솔한 고백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과를 했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슨 외교관 같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국민들께 사과가 되는 게 아니죠. 사과는 사죄 같은 사과.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했고 또 이재명 기자 아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장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력이거든요. 이 지휘력은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성에 특히 자기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덕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지휘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실제로 장관 능력 업무를 수행하기에 사실 적절치 않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민이 깊은데 누구? 아까 말씀드린 앵커 질문에 제가 말리지 않겠다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수현 전 대변인 개인적으로 보실 때 세 분 장관 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어떤 후보자 답변이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 박준영 후보자 답변을 보면 해수부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박정하 대변인이 다른 쪽을 했으니까 이쪽을 해야 또 앵커 질문에 응답하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수부가 제일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거기는 관세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볼 땐 1,200점이 넘는 도자기를 실생활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세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제 사용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저거는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건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화를 나실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저게 아무리 취미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도한 취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답변이 저는 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저는 읽었어요. 우리 또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이 개인 견해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은 과기부, 박수현 전 대변인은 해수부를 꼽았습니다. 자, 과연 만약에 누군가가 낙마를 하게 된다면 누가 낙마로 이어질지를 좀 지켜보는 게 오늘 이 두 분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여야의 어떤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앵커께서 저희들 답변을 낙마를 전제로 했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낙마한다면 임명을 다 강행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